21세기 초인 지금 한반도에 115년 전과 같은 격렬한 변화가 올 때 자유시민은 어떤 상황을 맞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정을 보면 115년 전과 그 이전에 위정척사파가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나중에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의 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115년 전에 러시아가 침략파를 만들어 두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중국의 추종 세력이 광범위하게 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여와야 양쪽 모두, 또 심지어 언론과 학계 등 사회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도 그런 후원이 있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중국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 1세기 전 조선 성리학과 그 시대의 신분 제도를 사수해야 한다고 믿던 사람들, 배는 굶주리더라도 조상의 위패는 모셔야 한다고 믿던 사람들, 양반의 위선적인 삶은 문제 삼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굶주리는 것은 역시 관심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들 위정척사파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평민과 노비의 피땀이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고종과 그 후손이 정권을 잃고 일본이 근대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근대사는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허물어지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위정척사파의 전통은 참여연대를 필두로 해서 소위 시민단체 그리고 민노총과 전교조, 전공로 등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의 부침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국민들의 삶의 질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그들 스스로 집단의 힘을 이용한 이익 추구와 북한의 세습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의 세습 체제를 이어갔으면 하는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세습 종교 체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세습 체제를 성역으로 섬기던 조선 성리학의 원리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런 북한 체제 뒤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위정척사파를 양성했고 대한민국의 그 후기 위정척사파들이 일본과 미국의 열린 세계를 못 받아들이는 정신적 뿌리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후기 위정척사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 방향타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1세기 전에 고종이 가던 길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뀔 전환점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듯합니다. 정치에는 문외한이고 다만 역사에서 시사점을 찾는 데만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단지 115년 전의 역사만을 거울 삼아서 상황을 예상해보면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그들의 의도대로 북한 세습 체제에 접수되기 전에 북한 정권이 먼저 괴멸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북한의 세습 체제가 없어지면 후기 위정척사파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주사파 정권도 존속이 불가능할 겁니다. 받들어야 할 대상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이 될지 북쪽이 될지 어느 쪽에 급격한 변화가 먼저 닥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판 위정척사파들의 꿈도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괴멸된 정권의 책임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종과 그 후손들의 경우와 같이 호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이 괴멸되기 전까지 해왔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 후기 위정척사파의 세뇌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을 부정하던 국민들 역시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봅니다. 그들을 말리지 못한 보수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먼저 남한의 북한 세습 체제 비호자들이 정권을 맡으면서 저질러 놓은 포퓰리즘 악정의 잔재에 눌려 살아야 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봅니다. 정권 책임자들은 정의의 처벌을 받더라도 위정착사파들의 잔당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이른바 공직자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평생 피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혼란 뒤에 체제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질서 속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면 회복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다행한 일이 되는 것이 115년 전에 고종이 권력을 잃었을 때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고종이 백성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115년 전에 일본을 저버린 대가는 고종과 그 후손들이 그들이 증오하던 일본에게 정권을 잃는 것이었는데, 당시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115년 전 러시아는 일본의 일격을 당해서 가라앉고 말았고, 그 뒤에 한반도에는 일본의 존재만 남았었는데, 지금 역시 중국은 한반도에서 힘을 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작업이 진행돼서 한반도 주변이 소용돌이로 들어갈 때 5천만 분의 1인 우리로서는 불안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강한 신념의 바탕 위에서 지금의 사태를 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정치 지도자 또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 또 반대자를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방이어야 할 미국과 일본과 신뢰의 바탕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세력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 세력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자유시민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은 진실을 존중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는 아스팔트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하는 주말 집회가 러일전쟁 전 독립협회 주관으로 하던 만민공동회와 닮은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역사에서 배울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